카톡의 이학사입니다.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 늙어가는 거, 우리가 꼰대가 돼야 되나 친구가 될 수 있는가,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모든 병은 원인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그 병이 나타났을 때는 원인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원인을 찾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의사들보다 더 잘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,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, 나는 나의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, 또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을 잘 체크해 보시고, 뭐 어디가 아플 때는 대충의 인포메이션을, 정보를 내가 좀 수집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의사 선생님께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병들은 진단은 내리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 고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해 나가야 됩니다.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코치는 하지만 그 선수도 코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해 나갈 때 운동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, 제가 어떤 약이나 또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따라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, 이 병이라는 것은 또 의사 선생님하고 그 환자가 같이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우리 약국에 오는 분들한테 이 약을 드시기는 하지만 이 약을 드실 때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때가 있는데, 그것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 약만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 뒤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뇌병이나 고혈압 등도 생활 습관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본태성 고혈압, 또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족력에 의해서 당뇨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, 사실은 이유 없는 병이 있을 수 없고,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고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병에는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. 1단계는 이 몸에서는 계속 그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염증이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지만 아직은 젊었고, 아니면은 아직은 그 단계에 오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물이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. 그런데 30도 또 50도 됐다고 해서 그 물이 뜨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뜨거워지고 있지만 펄펄 끓는 그 정도에 아직 도달해 나지 않았다는 거죠. 똑같이 지금 몸에서는 염증으로 불이 조금씩 붙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. 제 2단계는 그 우연한 기회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에 의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. 그때 이런 염증이 내 몸 안에 돼가고 있구나를 그때야 조금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느낀 건 아니에요.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. 3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. 그 염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요. 때로는 얼굴에 뭐 뿔긋뿔긋 돋아나기도 하고, 어떨 때는 기침도 하고요. 또 눈이 따끔따끔 아픈 것도 있고, 귀에서 찌 소리가 나다가 딱 멈추고 이런 귀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다래끼로 나타나기도 하고, 또 어떤 경우는 입안에 또 블리스터, 입안에 그 포진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, 옆에 구강염 같이 입 이런 데가 이렇게 이제 또 닦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요. 방광염이 오기도 하고, 이제 슬슬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. 이때가 3단계입니다.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한 때예요.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치료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이렇게라도
이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. 문을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열어주지 않는 거.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.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. 지금 문을 자꾸 노크를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는 거기서 멈춰 서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, 내가 왜 그러지? 아, 왜 이렇게 눈에 자주 요새 와서 자주 빨개지고 다래끼가 생기지? 왜 입안이 이렇게 헐고 이렇지? 아, 귀에서 소리가 찌다다가 멈추니까 아, 괜찮나 보다. 그렇게 지날 때가 있어요. 손발이 또 저리거나 눈 같은 데가 막 이렇게 떨려오거나 그럴 수 있죠. 그럴 때가 이 3단계입니다. 이때를 잘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안 쓰시고 놓치시게 되면 그때 바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세 달 후에 또는 1, 2년 후에 굉장한 질병으로 가는 것이 4단계입니다. 이라는 것은 1단계, 2단계에서 생기지 않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비타민C를 계속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 잔불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꺼주시는 것이 비타민C와 D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무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고 3단계에 왔을 때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염 진통제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육 이완제를 찾으시는 분도 있어요. 왜냐하면 3단계에서는 근육이 자주 뭉치기도 하고 막 뒷목이 뻐근해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그 증상만 풀려고 하는데 그 증상 깊숙한 곳에 병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4단계까지 가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병을 안고 살게 되죠. 그리고 또 그때라도 아, 내가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혈압병에서 나서야 되겠다.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당뇨약을 안 먹고 지내는 생활 습관을 내가 식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생활 습관을 가르쳐 주시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약 주는 대로 매달 받아간 가지고 가서 먹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야말로 정말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식단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약을 끊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고 내가 조용히 몰래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가족한테 폐를 준다는 거야.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를 70을 넘었고 80이 넘었으면은 이 약이 너무 오랫동안 쌓이면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도 약을 많이 드셔야만 진통이 되고 또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구토증이 있고 밸런스가 잘 안 잡히면서 넘어지게 돼서 골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비타민C를 굉장히 추천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타민C가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모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굴에 있는 그 탱탱한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화로 가는 과정을 늦춰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제가 매번 매일 매시간 이야기하여도 너무 과하다 하지 않을 정도로 비타민C가 그렇게 중요합니다. 비타민C가 속이 쓰리신 분들은 우선은 위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요. 나중에는 비타민C가 그 염증마저도 다 치료를 해줍니다. 처음에는 한 알씩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나 그 한 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아시죠? 왜냐하면 그 하나씩 먹고 있는데도 감기가 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반 증상이 일어날 때는 아직도 내가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구나. 그러나 이제 몸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 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또 지난번에 피검사 했을 때 내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했다. 그럴 때는 비타민C의 용량을 좀 늘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염증 증세, 또 병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어디로 봐야 되나, 나는 또 어디서부터
보통 1단계에서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단계가 왔을 때에 감지하게 됩니다. 3단계에서라도 늦지 않도록 잘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. 다음에는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